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다 안다.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으며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인다. 하지만 정작 진실은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다. 여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저 불륜이라는 결과 하나로 나를 쓰레기 취급할 뿐이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약속했다. 세후 550만 원을 벌고 있고 연차가 쌓이며 안정적으로 벌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며 결혼만 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남편 외모가 아쉬웠다. 키도 75가 안 되었고 나를 여자로 설레게 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손을 잡아도 나보다 조금 더 큰 손은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트 비용도 잘 쓰고 돈을 쓰니까 쓰는 만큼 뭔가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만한 돈을 버는 남자를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다. 나는 계산했고 결국 그의 말에 넘어갔다. 다른 더 좋은 남자들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미끼를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엔 괜찮고 착한 남편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었다. 내가 걱정했던 부분이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여자로서 끌리게 하지 못했다. 자기 관리라고는 전혀 없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체중 관리는 했는데 막상 결혼 후에는 잘 씻지도 않고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어갔다. 대화도 단절되었고 관심도 끊겼다. 나는 살림과 육아를 떠맡으며 늘 혼자였다.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짜증났고 남편 옆에 있어도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듯한 공허함 뿐이었다. 그 공허함 속에서 결국 나는 다른 놀이터에서 자영업을 하는 남자에게 눈길을 주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내 탓만은 아니다. 외로움과 무심함 속에서 여자로서의 설렘을 갈망한 건 너무나 본능적인 일이었다. 더 매력적인 수컷에게 끌리는 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 아닌가. 자연에서는 95%의 수컷이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사라지는데 일부 일처제로 남편은 그래도 나와 이렇게 붙어 있으니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매력적인 남자와 있는 내 자신을 용서했다. 내 선택이 이것이 오로지 왜 죄악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가. 남편은 나 몰래 집안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다. 자영업하는 그 남자친구가 우리 집 거실과 침대에서 콘돔 없이 놀고 말 그대로 30분 정도 물만 빼고 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멋진 남자가 내게 30분 정도 시간을 써주는 것도 좋았다. 모텔값도 아낄 수 있었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준다는 그런 배덕감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 남편은 어느 날 이 남자가 누구냐고 나를 몰아붙였다. 그의 여동생까지 끌어들여 의심했고 결국 친자검사까지 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를 닮아서 외모가 좋으려나 했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곧 마음이 담담해졌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남편이 분노해도 내가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각해야 할 건 현실뿐이다. 남편은 모든 잘못을 나에게만 씌우려 한다.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가정을 지켜왔다. 살림을 했고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집안일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지금 남편이 가진 집과 재산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나라는 안전한 가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내가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는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륜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건 너무나 부당하다. 나는 불륜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 사람들을 다시 볼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아이 아빠도 알고 있으니 남자친구한테는 양육비를 청구할 것이다. 내가 이 못생긴 남자와 억지로 살아온 기여와 목까지 부정당할 수는 없다. 유책 배우자라 해도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가능한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내 몫을 받아내겠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다. 그래, 남편은 억울할 법도 하다는 걸 이해한다. 재산 분할은 5년의 결혼 생활이기에 못해도 살고 있는 아파트만 잘 나눠도 4억 정도는 받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송 비용 등 제외하고 나면 3억 5천 정도가 될 것이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빌라 하나 산 다음에 애기랑 살 생각이다. 나도 내 욕망을 따르고 싶었을 뿐이다. 더 매력적인 남자에게 끌리고 싶었고 내 아이가 더 나은 외모와 조건을 물려받기를 원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권리이자 본능이다. 아파트를 내 기여도에 맞게 나눠 갖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더 이상 사랑도 신뢰도 없다. 이제는 내 몫만 챙기고 떠나고 싶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모든 잘못을 나에게만 뒤집는 건 부당하다. 남편은 나라는 여자를 방치했고 스스로를 가꾸는 것에도 책임의식이 없었다. 이쁜 여자는 다가오는 남자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본능적으로 더 매력적인 남자를 원했다. 삶이 개판이 났지만 난 외모가 좋은 남자아이를 하나 얻었으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보인다. 잘 생각해봐라. 자연 속에서 95%의 수컷은 도태가 되는데 그나마 이 남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나 같은 미인 옆에서 몇 년이라도 살았고 내가 상대해줬으니 이 돈의 가치는 충분히 지불할 만한 것이다.